수요일 아침 반찬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알아보죠. 오늘 아침 반찬의 주제는 대중교통 요금 조조 할인제입니다. 네, 지난 6월 27일이죠.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150원에서 450원 인상했습니다. 성인요금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간 지선버스가 1,200원, 심야버스 2,150원, 광역버스 2,300원이 됐는데요. 요금 인상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조조 할인 제도입니다. 첫 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교통카드를 사용해 탑승하는 승객에게 요금 20%를 할인해 준다는 건데요. 약 180원에서 460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할인 적용 시간이 너무 일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조조 할인제 과연 도움이 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죠? 나종희 씨와 김세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뭐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사실 그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것 그 카드 찍을 때 나오는 그 수치를 보고서 체감을 하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한 달에 얼만큼 많이 올랐을까까지 계산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렇죠. 두 분께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나종희 씨부터. 네,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른 인상폭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 그 아침 반찬을 계기로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예. 제가 주로 하루에 4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 환승까지 해서 6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 달 만약 20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5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교통비가 많이 인상된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세환 씨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저도 아무래도 그 버스 탈 때마다 찍히는 숫자가 아직은 좀 낯설기는 해요. 네. 저희는 가족이 아직은 저희 아내랑 저 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0원 정도 더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체감폭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는 팀들 중에서는 많게는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 네. 올랐다는 분들도 있고 적게는 맞아요. 한 1, 2만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두 얘기도 분 케이스가 그런 것 하시는데요.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을 경우에 가게에도 좀 영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나종희 씨? 네, 저희는 저희 남편과 그리고 청소년 둘 해서 저희 모두 가족이 4명인데요. 네. 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평상시에 저희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네. 다행히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의 인상분만을 합쳐서 생각해 볼 때 한 달이면 최소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1년이면 120만 원인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저가 항공도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가족여행 갈 수 있는 금액이죠. 야, 역시 주부님이라 그런지 계산하는 게 남다릅니다. 그래요. 1년 동안 아끼면 이 요금만큼을 아꼈을 때는 제주도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요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김세환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1년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인데요. 지금 당장은 많이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씩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기본 요금이 일단 올랐어요. 그리고 요금 할증폭도 커졌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시행된 것이 조조 할인제라고 해서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할 경우에는 20%의 할인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혹시 조조 할인제 이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침 반찬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가 많은데요. 이번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 요금이 인상된 거는 알았었는데 네. 조조 할인제가 있다는 건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까운 지인들한테도 대중교통 조조 할인 요금제라는 게 있다는데 혹시 알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조 할인 요금제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용하고 있었던데 그게 바로 수요일 아침 반찬 오는 날이에요. 제가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나오거든요. 여기 오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걸 사용했던데 오늘은 제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워요. 네, 김세환 씨는 알고 계셨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해치택시 몰랐던 거랑 같이 저도 요번에 아침 반찬 코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네. 저 역시 주변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네, 이런 거는 좀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두 분도 아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침 반찬이 참 좋은 코너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께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조조 할인 제도의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이른 시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한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은 없고 일종의 좀 생색내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두 분은 이 같은 조조 할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를 좀 들어볼까요? 나중희 씨는 찬성하시나요? 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한다고 올린 요금을 다시 내려주시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예. 3년 4개월 만에 인상이라고 하던데 네. 서울시도 참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네,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많이 참으셨고요. 할인제가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걸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시가 이 정책을 조조 할인 요금제를 쓰는 이유가 그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예. 또 그 교통 혼잡 때 그 승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쓴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그 정책을 원한다면 조금 시간대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할인폭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서울시 분들이 생색내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세현 씨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깎아준다는데 굳이 싫어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생색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할인을 할 거면 애초에 그 요금을 인상할 때부터 고려를 해서 네. 전체 인상폭에 반영을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서울시에서 조조 할인제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을 해 볼 텐데요. 화면에 보시면요, 그 실제 조조 할인 그 시행 전 오전 6시 30분 이전에는 지하철, 버스를 탄 승객이 하루 평균 34만 6,937명이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하루 평균 11,487명이 늘어서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3.4에서 3.6% 정도 증가한 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게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세현 씨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네. 네. 그래서 방금 지금 조조 할인 제도도 당연히 효과를 누리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찬반이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죠. 이 출근 시간대 지옥철로 유명한 또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는 분산 효과가 좀 컸다고 전해지는데요. 새벽 시간대 증가율이 5.5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울시가 기대했던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리적으로 증차가 좀 힘든 만큼 이 같은 유인책이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는지. 저는 근데 이번 통계를 좀 보면서요, 좀 무리한 통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통계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통계거든요. 이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결과를 좀 도출했다는 게 좀 아쉽고, 좀 해가 짧아지는 겨울철 시기까지 같이 통합을 좀 하고 그 이용객들에게도 좀 설문을 해서 왜 시간이 땡겨졌는지라는 그런 물음까지 다 종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나중희 씨는 조조 할인제 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직장인들이 좀 피곤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잠이 좀 부족한 실정인데 단지 이 조조 할인을 위해서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나중희 씨도 오늘 10분 늦어서 네, 조조 할인제 못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만큼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이런 의견은? 네, 뭐 200원 할인 받으려고 아침에 그 꿀잠을 포기할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마다 좀 힘든데
특히나 또 전날 직장 동료들하고 또 야근도 하고 뭐 약주 한 잔 걸치신 날에는 더욱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통계에도 뭐 조금 약간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초기라 잠깐 인상폭이 느껴져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작심한 것일 텐데요. 그나마 저는 뭐 여기 올 때, 수요일 날 올 때는 네.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그 외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일상 패턴하고 안 맞으면은 또 이 조조 할인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서울시는 이 조조 할인제가 일반인이 아니라 이른 아침 출근하는 서민들을 위한 배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아닌 아침 일찍 첫 차를 타고 일을 나가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제도다라는 건데요. 이 같은 취지라면 공감을 하시는지, 어떤 서민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기준 자체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얘기 들어보죠. 김세한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항상 어설픈 정책들을 보면은 서민이란 단어들이 꼭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민이 뭔지 되게 궁금해져 갖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 아니면 뭐 소득의 50%에서 120%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분류는 안 돼 있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데, 요즘에 자신들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솔직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6시 반 이전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서민층이고 6시 반 이후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좀 덜 서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또 그리고는 청소 노동자나 아니면 경비원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더 마련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자료도 찾아봤었는데, 이거 몇백 원 깎아주기보다는 그분들의 실질 임금이나 아니면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나중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김세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일찍 출근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말 그런 제도라면 할인폭을 조금 더 저는 이왕이면 할인해 주신 김에 화끈하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대도 6시 시간대까지 좀 해주시면 어떨까. 6시 30분이 아니라 6시까지, 그러니까 7시 전까지는 좀 할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극빈 친구들 보면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무료 통행권을 주셔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조조 할인제의 폭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조조 할인제의 폭을 넓힌 이유가 이 재정 적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조 할인제의 폭을 넓힐 경우에는 요금 인상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조 할인제를 개선한다면 어느 수익까지, 뭐 예를 들면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나중 씨? 네, 아침잠이 없는 제 지인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 지인의 말에 의하면 6시까지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극빈자신 분들이 좀 이렇게 있으신데,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신대요. 오늘 교대가 어떻고 오늘 건물 뭐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할인을 무료로 통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무료로 이미 그 혜택을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6시 30분 정도가 되면은 학생들부터 보통 이제 일찍 7시 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7시 이후에는 직장인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조조 할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6시 30분까지 적용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이분들은 무료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7시 전까지는 좀 할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통 6시 반 정도 앞뒤로 탑승을 하는,데 지하철역만 가도 한 6시 40분 정도와 30분 정도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또 있는데 7시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런 분위기가 그때가 출근 시간대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세환 씨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또 언제나 문제는 돈이겠죠. 네. 저는 조조 할인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그 서울시에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올해 11월 달까지 운송 원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개혁이나 이런 쪽에 공공분야 개혁 쪽에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철저히 그것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 반영을 해가지고 그 운송 원가를 지금은 막 되게 방만하게 됐다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요금 체계를 좀 반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박원순 시장이 2년 후에 요금을 내리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어요. 간담회에서 얼마 전에. 그래요? 네. 이게 다 운송 원가 같은 거나 뭐 구조 개혁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구조 개혁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서울 지하철 공사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인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당장 11월에 운송 원가가 나오는데 왜 2년 후에 내리겠다고 하는지, 더 빠른 시기에는 안 되는 건지, 혹시 3년 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2년 후에 내리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지적이 되는 게 형평성 문제인데요. 요금을 올릴 때 이 교통망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리면서 조조 할인제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와 서울 면허를 받은 버스에만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에서 새벽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은 많은데 경기도 지정좌석식 캠버스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고 인천은 아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약간은 그 정책이 통일성이 없는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나중희 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천에 살고 있는 제 지인하고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네,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일부러 제가 예. 막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도리어 더 흥분을 했어요.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요금을 인상을 해놓고 인천은 아예 이걸 하지 않겠다 못을 박을 수 있을까? 네. 좀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은 도리어 저보다 훨씬 차분하게 환승 할인제도 서울시에서 진작 시행됐을 때 우리 인천은 1, 2년 후에 시행됐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고 한 1, 2년 후에나 적용이 될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워낙에 또 세수가 약해서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네. 한때는 또 그 공무원 월급을 예. 지급이 지급이 늦게 된 적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쪽 시민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야, 이해심이 많은 시민들이, 인천 시민들이 되겠군요. 네, 그러려니 네. 하고 포기를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김세환 씨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 세금 체계가 다르고 그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 통일된 정책을 꾸리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이런 정책을 좀 원하신다면 이런 최고 결정권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로 말씀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바쁜 출근 시간 이용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료가 더불어서 뭐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보완할 점이나 혹은 뭐 대체할 만한 요금제라든지 이런 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나중희 씨?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금 할인폭을 좀 더 높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50%까지 해주신다면 50% 정도면 나도 그럼 그 시간대에 일찍 나서야겠다 해서 분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예.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제가 무료 이용권을, 통행권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청소년 그 쉼터나 이런 곳에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늘 지도하는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청년이 일찌감치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 차 안 타고 걸어 다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님한테 너무나 적은 용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어서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독일을 제가 잠깐 이렇게 일 때문에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그쪽 독일 시민이 아님에도, 청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전액 그 요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저희한테도 그 혜택을 줄까 했는데 저희 아이들 요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모든 통행에.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는 해주지 못할 망정 청소년들만이라도 전부 해주시진 못하면 청소년들만이라도 최소한의 이동권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김세환 씨 정리해 주시죠. 네, 이동의 그 분산을 위해서 이런 할인 제도를 택한다. 네. 그 몇백 원을 아끼기 위해서 출근 시간을 땡긴다고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되게 슬프고 서글픈 일이에요. 그쵸.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방금 이게 선택적으로 어떤 복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무상급식 얘기할 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층을 또 나누기보다는 6시 반 이후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기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복지를 좀 혜택을 주고 전체적인 지금 이동권이 여러 사람들에게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주어줄 수 있게끔 정책을 좀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들고 예. 그 저소득층이 어떻게 하면 소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쪽의 정책을 좀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요즘 복지가 대세죠. 그래, 이번에 또 조조 할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통복지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지금 확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이 교통복지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